우리 그 1604년에 조선왕조실록에 초신성 기록이 있어요.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서양에서는 부르는데 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는 완전히 발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케플러가 기록하기 전부터 다 기록이 돼 있어. 세세하게. 우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궤도님의 빈자리를 메워주시러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들. 갑작스러운 이제 궤도 형님의 콜로 너무 신나게 달려왔는데 궤도 형님이 안 계실 줄 몰랐어요. 한국천문학회의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교육문화 운영위원인데 그 회의가 오늘 있었어요. 네. 제가 가야 되는데 네. 네. 궤도님이 거기 가 있고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천왕성을 관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또 다른 결과가 나왔고 바로 어제 또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그동안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 목성을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죠. 아, 이거 실제예요? 실제예요. 와, 진짜 이쁘다. 네, 그 진짜 예쁘죠. 완전히 빛나는 곳도 있고 고리 보이세요? 고리 가운데 네. 적외선으로 보면 보입니다. 목성도 고리가 있어요. 북극과 남극의 오로라, 근데 저 점이 뭐였죠? 저 오른쪽 밑에 있는. 대적점, 엄청나게 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제임스 웹으로 저걸 촬영했을 때는 안 보이겠네요? 저게 자가지구는 있기는 해요. 근데 완전 옛날부터 보였었어요. 늘거나 그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기 현상이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도 몰라요. 왜 애초에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생기고 나서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데 그게 왜 주는지 또 왜 늘어나는지는 여전히 아직 연구 대상입니다. 아마도 자기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해왕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진짜 유리구슬 같은 해왕성의 모습을 봤고 고리도 고리가 엄청 일정하네요. 고리가 엄청 일정해요. 저기도 지금 가운데 점 같은 게 박혀 있죠. 목성의 대적점처럼 저기도 강한 소용돌이 가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대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 정도가 되는 곳을 이렇게 관측이 된 겁니다. 저기도. 저게 저렇게 좀 유리구슬처럼 보이는 이유가 빛이 세서인 건가요? 그렇죠. 반사되는 빛이 많아서 저긴 해왕성 같은 경우에 메탄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네네. 적외선을 이렇게 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왕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발사되는 장면이거든요. 77년 8월 20일 날 발사돼서 79년도에 목성을 가고 네. 80년도에 토성을 가고 저 노란색, 진한 노란색을 보면 천왕성에 86년에 도착합니다. 토성을 떠나서 6년이나 걸려서 천왕성에 가서 천왕성의 모습을 처음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저호가 촬영한 천왕성의 모습. 아무런 특징도 없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오른쪽은 저 색깔이 뭐냐면은 대기 층에 따라서 약간 색깔을 가짜로 입힌 거예요. 가채색. 그래서 딱 보면 아무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저 2호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실은 잘 넘어갔거든요. 네. 사실은 이 사진은 천왕성에서 9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점, 거의 1000만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천왕성이 저래 보여도 지구 반지름의 한 4배 정도 돼요. 되게 특이하게 우리 아까 목성 봤을 때는 띠가 맞아요. 적도로 있었잖아요. 쟤는 뭐에 맞았는지 어쨌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90도로 누워있어요. 띠가 위아래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돌잖아요. 얘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도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맞아요. 신기하다. 행성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저 천왕성 지역 부분만 로컬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돌게 된 그쵸. 거죠. 저렇게 큰데 생각보다 중력은 세지 않아요. 목성 중력 같은 건 엄청나게 세거든요. 지구 중력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중력을 1이라고 했을 때 네. 천왕성은 한 0.9 정도 돼요. 0.86.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있다면은 걸어 다닐 수 있을. 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천왕성의 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본 천왕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고리가 두껍게 보이다가 해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게 보이죠. 2003년부터 2005년, 2007년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이제 링이 도는 거지. 그냥 각도만 달라지는 거죠. 이 천왕성의 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저게 1990년대부터 하는데 2005년, 2007년 딱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2023년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아, 네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23년 금년에 우리가 천왕성을 지구에서 바라보면 딱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임스 웹이 촬영을 한다면 고리가 잘 보이겠죠. 야, 그렇겠죠. 예쁘겠다. 그 장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실제예요? 네네. 이번에 제임스 웹이 촬영한 천왕성의 모습이에요. 와, 이게 그래픽이 아니에요? 네. 묻힌. 너무 예쁘다. 말이 안 된다, 진짜로. 요게 이제 이번에 찍은 천왕성의 네. 진짜 미쳤다. 그죠. 이게 이번에 제임스 웹이 촬영한 천왕성의 모습이고요. 아시다시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찍어요.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잖아요. 촬영한 것은 적외선이에요. 골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간극도 명확하게 있고 바깥쪽부터 진하게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흐려지면서 저런 고리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우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네.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한 17시간 조금 넘게 정도로 한 바퀴를 돌아요. 상당히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네. 축이 누워있다 보니까 네. 계절 변화가 되게 극심해요. 사실 보이저 2호가 방문을 했을 때 네. 청록색이 아무 특징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97도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극지방이거든요. 네. 하얗게 보이는데 저 극지방은 수년 동안 햇빛이 내리쬐고 또 다른 극지방은 수년 동안 계속 어둠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한쪽으로만 햇빛이 보이게 되니까 저쪽이 북극이거든요. 네. 현재 북극은 늦봄이래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여름은 한 2028년쯤 될 거라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하얗게 마치 눈 쌓인 것 같은 모습 보이시죠? 영어로는 폴라캡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극관이라고 그래요. 극관. 극쪽에서 빛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극관이라고 하는데 극이 직사광선을 받을 때만 나타났다가 여름 넘어가고 가을 겨울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과의 반응을 통해서만 이제 나타나는 천왕성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래요.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동안은 이제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일어나는지 이제 제임스 웹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제임스 웹 흑백이잖아요. 네. 그럼 저것도 색을 입힌 거네요? 그렇죠. 저것도 색을 입힌 거예요. 포토샵으로 입혔는데 그냥 이쁘게 보이라고 입힌 게 아니라 그 사진마다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그 밝기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입힌 거예요. 그 가장자리에 보면은 점 같은 것도 보이시죠? 네. 네. 천왕성 맨 끝에도 저렇게 구름 같은 밝은 부분 보이잖아요. 이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에서 이제 적외선 파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이고 이제 폭풍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아주 활발하게 저기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증거가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귀엽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위성들이 보여요. 네. 네. 천왕성 가족 사진이에요. 저기에 천왕성이 가운데 있죠. 네. 그리고 이름들이 하나씩 있죠. 오베론도 있고 티타니아도 있고 아리엘도 있고 퍽도 있고 미란다도 있고 엄브리엘도 있고 천왕성의 위성은 27개가 있어요. 이 사진에는 6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6개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천왕성이 이제 관측이 되었다는 게 제가 전해드릴 제임스 웹의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천체는 바로 초신성 잔해입니다. 초신성 뭔지 아세요? 너무 예쁘다. 초신성? 초신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면 하고 터져요. 맞아. 우리 태양은 저렇게 터지지 않아요. 우리 태양보다 8배에서 10배 이상 더 큰 그런 별이 뻥 터지면서 저런 흔적을 남깁니다. 죽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초신성의 잔해고 우리 은하에서 발생한 마지막 초신성이에요. 더 이상 이 초신성 이후로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이 관측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별들이 있는지 알고 우리 별의 개수랑 별이 생성되는 거랑 죽어가는 거랑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50년에서 100년에 하나씩은 나와야 되거든. 초신성을 우리 은하에서 보면 엄청 밝게 보여. 낮에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1604년에 조선왕조실록에 초신성 기록이 있어요.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서양에서는 부르는데 네. 케플러가 발견을 하고 관측을 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케플러가 남긴 기록으로 봤을 때는 그 초신성이 큰 별이 터진 초신성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는 완전히 발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케플러가 기록하기 전부터 다 기록이 돼 있어. 세세하게. 우와. 어떻게 밝기가 변해간다. 어떤 모습이다. 이런 걸 완전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 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타입 2가 아니었어.
별이었던 거야. 초신성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네. 혼자 터지는 거는 타입 2 별이에요. 네. 네. 근데 타입 1이 있는데 네. 별이 작은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있고 네. 그게 죽으면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요. 근데 보통 태양이 되게 독특한 거고 보통 우주에 있는 별들은 쌍성이에요. 쌍성이나 세 개나 뭐 이렇게 주위에 별이 있어서 그렇게 작아지면은 얘가 중력이 세지잖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별을 흡수를 하기 시작해서 무거워지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네. 168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관측을 한 기록이 나와요. 그다음에 현재 관측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다시 줄여보면은 언제쯤에 폭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한 1660년도쯤에 폭발을 했을 거다. 그럼 1600년대만 하더라도 두 개나 있었잖아 벌써 우리 은하 내에서. 그리고 나서 300년이 넘도록. 그래서 요거는 예전 관측 자료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찬드라 엑스레이 망원경 요 세 개 자료를 합쳤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어디 있냐? 네. 우리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가봐야죠. 카시오페이아 자리 쪽으로 이제 가는 우와.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러지? 저렇게 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와, 우주공포증.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깊이가 계속 바뀌어요. 더 들어갔는데 계속 별이 그 상태로 계속 있어요. 진짜. 계속 주음인 되는데요? 네, 엄청나네요. 이게 바로 이번에 관측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아까 그 천체. 너무 예쁘다. 진짜.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잔해라고 하면 언제 정도 지속되나요? 저 잔해는 계속 퍼질 거예요. 완전히 다 퍼질 때까지. 지금 저게 한 300년 됐죠?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망원경 이용하면 볼 수 있죠. 와, 망원경 사야겠다. 저거는 이제 천문대 같은데 큰 망원경으로 가야 돼요. 비싼, 좀 비싼. 좀 비싼 게 아니라 그런 건 팔지 않아요. 뭐- 개인한테. 이상한 짓 할까봐요? 네, 이게 바로 제임스 웹이 촬영해서 공개된 카시오페이아 A의 초신성 잔해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약간 일본 그림 중에 옛날에 그 파도 그림 아세요? 알아요. 약간 이렇게 그렇게. 막 약간 파도같이 보이네. 그 예전 자료를 보시면은 모든 그 끝에 부분이 약간 뭉개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해상도가 좋지 않았던 반면에 네.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저 안에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정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화면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안에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그 필라멘트 구조라든지 별이 흑발해가지고 이제 남은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 있어요. 그러네, 입체감이 보여지네요. 그렇죠. 색깔도 다 다르게 한 게 있어요. 요 색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일단 별이 초신성이 폭발을 했다는 거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바깥쪽에 에너지가 그 당시에 퍼져나갈 때 에너지가 제일 셌던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외부 거품에 빨갛게 보이는 것은 강한 에너지가 주위에 있는 우주 먼지하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쪽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하얀색처럼. 그런 부분은 그 얼룩덜룩한 필라멘트 이런 거는 산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네온과 같은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 별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되게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을 해내거든요. 네. 그런 무거운 원소하고 그다음에 먼지 방출이 혼합이 돼가지고 저런 구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별 자체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은 아까 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가운데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저쪽 있잖아요. 저런 데서 실빛줄처럼 저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저 가운데에 왜 초록색이 저런 모양으로 남아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별의 폭발한 흔적인데 왜 저런 모양을 갖게 된 거지? 저런 필라멘트를 갖게 된 거지? 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곧 또 많은 논문들과 함께 저런 구조에 대한 연구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초신성 폭발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왜 터졌는지 그리고 터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모두 우주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우리는 별의 후손이다. 별들의 후손이다. 그게 바로 저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별 내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최후에 폭발을 하면서 그걸 우주 공간으로 쫙 뻗어내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행성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또 태어나는 거죠. 낭만 있는데요? 낭만 있죠. 우리도 다 별의 후손들이고 별의 조각이다 이런 말들 이제 칼 세이건이 해서 유명한데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바로 카시오페이아
A의 자료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을 각각 다르게 색깔로 구분을 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핑크로 갈수록 매년 관측한 모양이 저 구조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매년 얼마나 이렇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저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인다. 매년 찍어도 저런 게 보인다. 오른쪽은 정말 해상도가 좋았던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카시오페이아 A의 모습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적외선인데 이건 해상도가 진짜 디테일함이 완전 살아있죠. 그래서 색깔로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은 각각의 색깔이 다른 원소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색깔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원소들을 다 합치면은 저렇게 보이는데 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게 규소, 실리콘, 쉽게 말하면 모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아르곤, 빨갛게 보이는 게 먼지. 아, 그래서 왼쪽 위가 컴바인드예요? 그렇죠. 컴바인드예요. 요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저렇게 보인다. 그래서 색깔로 봤을 때 먼지는 가장자리에 분포하고 있구나. 규소는 가운데에 분포하고 있네. 초록색 저 아르곤이라든지 저런 거는 약간 안쪽에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입히는 거는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에 맞게 가채색을 하는 거죠. 카시오페이아 A 저 초신성 잔해가 지구로부터 11,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11,000광년. 저거는 11,000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더 멀리 퍼졌을 수도 있지. 헐, 설렌다. 그러네. 저거는 왼쪽 거는 아까 찬드라 엑스레이, 그러니까 초신성 잔해를 엑스레이로 찍은 거야. 엑스레이가 네. 나온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곳이에요. 에너지가 강한 것들이 주로 가장자리에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처음에 뻥 하고 퍼져나갔을 때 강한 에너지는 이제 그 중심부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 바깥쪽에 그 강한 에너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를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왼쪽에. 요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제임스 웹 소식이고요. 세 번째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어제 나타났는데 에리다누스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네, 에리다누스 별자리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데를 아주 오랫동안 찍었더니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봤어요. 이거 보셨죠? 이거 나사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나사 인스타그램에서 네. 봤을 거예요.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는 사진입니다. 아, 허블 우주망원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오랫동안 한 열흘이 넘게 네. 계속 찍었어요. 그랬더니 저런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미지 속에 은하들을 세봤더니 10,000개가 넘어. 그 마이클 잭슨 앨범 커버 중에 이렇게 뒤에 우주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오, 네. 그거랑 엄청 흡사해가지고 그쵸. 너무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좁은 영역, 우리 엄청나게 좁게 쭉 들어갔잖아요. 저 좁은 영역에 10,000개가 넘는 게 있어. 그럼 우리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살 수도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 은하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감이 안 오죠. 진짜 무서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네. 똑같은 영역을 제임스 웹이 찍었습니다. 똑같이 찍어서 어제 공개가 됐어요. 왼쪽이 허블 울트라 딥필드 영역인데 왼쪽에서 저 네모친 부분 바로 오른쪽 사진이 제임스 웹이 찍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예요. 사실 제임스 웹 첫 번째 이미지가 공개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걸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감흥이 오진 않죠. 자세히 보면은 엄청나게 선명해졌어요. 이거는 지금 성능 테스트예요. 오늘 찍은 거는. 보시면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는 저게 11일이라는 시간 오, 엄청 늘 다르다. 찍은 거야. 익스포저 타임이 하루도 안 되네요, 이건. 하루도 안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들 있죠. 그 빨갛게 보이는 거는 되게 먼 은하들이거든요. 네. 멀리 있는 은하들이 오른쪽에선 조금 밝게 나오면서 색 보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네네네. 안에 그 구조라고 그래야 되나? 확대해서 보면은 완전 또렷하게 보여요.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저 오른쪽은 추가로 찍힌 영역인 거예요. 네. 왼쪽이 그 네모칸 안에 있던 영역인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그 전에 허블 딥필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렇게 많은 은하가 한꺼번에 찍힌 건. 딥필드라는 영역의 시작이었어요. 그 심우주를 본다는 것. 그거를 본다는 거의 첫 번째였는데 그 장르를 열고 나서 이제 중력 렌즈도 나타나고 뭔가 다 되게 다이내믹한 천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죠. 그래도 제임스 웹도 똑같은 걸 찍는다. 왜냐하면은 기존 것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임스 웹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고요. 네. 2부 시작해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